네, 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요. 네. 모두가 느끼고 계시는 날씨 이야기인데요. 네. 어제 야근을 간만에 하고 네, 야근하셨군요. 예, 늦게까지 하고 피곤한 마음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휴대폰에 찍힌 온도계를 봤는데 네. 27도예요. 체감온도 28도. 밤 9시에. 밤 9시에 네. 28도.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혼자 웃고 있는데 웽 하고 또 모기가 와서 울더라고요. 네, 쳐서 이후에 독해진다는 모기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 제목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가을 실종 사건. 어디로 갔니, 가을아. 네. 필리핀보다 덥다고 합니다. 지금요? 네. 아, 진짜요? 지난 5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네. 이 필리핀에서 입국한 관광객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네. 갓 입국한 윤모 씨 33살 여성은 예상치 못한 한국의 9월 날씨에 놀라워했다. 혹시나 추울까 봐 얇은 긴팔 셔츠를 준비했는데 습하고 더워서 다시 반팔 셔츠를 입었다. 필리핀만큼 더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근데 이게 체감인가요? 진짜 온도가 이런 건가요? 실제로 이제 그 뉴스원 기자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봤나 봐요. 네. 5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기온이 32도였대요. 6시, 18시에. 필리핀 마닐라 기온이 28도였답니다. 예. 진짜 우리가 더 덥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까지 서울, 인천, 청주, 군산, 여수, 제주 등의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열대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상당히 후끈한 밤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9월 열대야 이런 말이 그런 나오고 말이 있습니다. 나올 만해요, 진짜. 예,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88년 만의 일이라 그래요. 이 온도가요? 예, 9월 열대야가. 그러니까 5일 기준으로 보면 이 최저 기온이 서울이 25.2도였는데 네. 1914년 9월 2일 또 1935년 9월 7, 8일 이렇게 열대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14년, 35년. 예, 네. 그 이후로 88년 만의 일이다. 9월 열대야. 네,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그 밤풍경 한강 보러 나온 외국인 관광객도 놀랍다는 말을 하면서 뉴스원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네. 이 룩셈부르크에서 온 관광객 알렌이라는 분인데요. 유럽이나 룩셈부르크도 이 정도 더위가 아닙니다. 한국에 온 지 5일 정도 됐는데 오늘이 제일 덥네요. 지구 온난화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 내내 유럽 폭염이다 하고 걱정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더 덥네요. 아이고 참.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도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기후 변화로 9월이 여름으로 바뀌었다. 네. 한 달 더 길어진 예, 여름. 어제 연합뉴스 이제 그 기사 본문 내용인데요. 네. 이 낮 시간에 뭐 거리 풍경이 한여름을 방불케 하잖아요. 보시면. 사실 저 계속 양산 쓰고 다녀요. 그렇죠. 지금. 예, 네. 뜨거운 햇볕에 양산 쓰고 다니시고 또 얼주 가족은 뭐 계속 겨울에도 얼주 얼음 음료는 예, 우리가 하지만 얼음 음료 기본이고 네. 부채, 휴대폰, 휴대용 선풍기 그러니까 달력만 9월일 뿐 이건 여름이다. 그래요. 옷도 다 지금 여름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기상학적으로 보면 가을이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연속될 때 가을이라 그러는데요. 20도 이하요. 네,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연속된다. 이래서 가을이 오는데 1940년대에는 그래서 기상학적 가을이 9월 17일부터 시작됐대요. 네. 근데 40년이 지나 1980년대에는 9월 23일로 늦춰지더니 2020년대에는 9월 29일부터 기상학적 가을이 시작됐다 그래요. 계속 9월 17일, 9월 23일, 9월 29일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9월까지 여름 옷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입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번 주 내내 또 습도까지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더워요. 30도 안팎이라 그래도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네. 뭐 폭염특보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후 변화가 한반도에서 계속되면 수십 년 뒤에는 여름이 6개월까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여름 6개월? 설마 겨울 6개월 이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연합뉴스가 기후 변화로 9월이 여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이 해수온이 좀 높잖아요. 아, 이렇게 되니까 바다 온도도 또 올라가니까. 네, 바다 온도가 높고 가뜩이나 이제 그 소박사님도 엊그제 얘기를 하셨지만 네. 9월이 이제 그 바다 온도가 높은 계절이어서 가을 태풍이 아주 세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해 특히 또 해수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다 보니까 우럭이나 넙치 같은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 떼죽음을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되고 있군요. 네, 지난 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 가두리 양식장이 집중된 전남 여수 어촌마을에서는 3분의 1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해서 전남 전 해역에 고수온 특보가 발령이 된 이후에 여수 완도 지역 129개 어가에서 우럭, 넙치, 조기 등 무려 562만 8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유, 이거는 뭐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아이고. 특히 한대성 어종, 그러니까 좀 추운 바다에서 사는 우럭이 네. 이 한 수온 26도 이상이 되면 폐사가 된다 그래요. 아. 그래서 우럭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어민들 말에 따르면 떠오른 거는 그나마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걷어내면 되는데. 걷어서 했는데 밑에서 죽은 것들은 흔적도 찾기 어렵다. 아, 그러면 아이고.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 이 가두리 네. 양식장 상태가. 더구나 이제 그래서 조기에 이제 저 걷어내서 빨리 팔려 그래도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현장 기사입니다. 네. 일단은 살아보겠지만 참 막막하다 이런 이게 인터뷰들이 진짜 나오고 막막한 있습니다. 얘기네요. 예. 계속 더워질 텐데 앞으로. 네. 그래서 오염수 방류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추락 가격이 급락하면서 팔아도 손해, 팔지 않아도 손해. 아. 이게 이제 현장 어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또 제값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재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어에서 치어까지 차례로 모두 폐사한다. 그래서 치어 양식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끼 치어부터 키워서 판매하는데 한 2년에서 2년 6개월이 지나는데 네. 내년까지 판매할 물량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또 올라가겠죠. 네. 근데 하기는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겠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구는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인 끓어오르는 계절을 견뎌냈다. 아, 저 이 생각했어요. 와, 올여름 정말 잘 보냈다. 네. 농캐도 잘 보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신 보도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검색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들어서 새롭게 본 것 같아요. 네. 혹시 기후 붕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후 붕괴요. 네. 어. 그러니까 영어로 클라이밋 브렉다운. 아.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아닙니다. 네. 네. 좋으세요. 클라이밋 브렉다운. 그래서 예.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가 알던 기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난 8월 역시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뜨거운 8월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면 우리가 화석 연료를 본격적으로 네. 쓰기 시작한 이후 예. 가장 뜨거운 바람. 화석연료를 떼기 시작한 예. 이후에 가장 더워졌다. 이 원인이 이제 화석연료다라고 하는 건데요. 세계 기상기구와 또 유럽 기후 서비스 쪽 코페르니쿠스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8월이 현대 장비를 사용해서 기록된 가장 더운 8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5도가 올라갔대요. 8월이. 1.5도 하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좀 온도 상승을 억제해보자. 네. 이게 1.5도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딱 올랐는데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 그 억제해보자에서 1.5도는 연평균 기온이고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8월 기온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좀 있으면 다르긴 또 한데. 떨어지니까 네. 다르긴 한데 섬뜩섬뜩하죠. 이미 1.5도다라는 말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의 책임은 인간의 탄소 배출에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기온이 급등하면
행동의 급증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기후 해결책을 위해 열기를 높여야 된다. 맞아요.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우리도, 행동하자. 예. 행동의 열기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실천해야 된다. 네. 이런 가운데 아마 그 요번 주 다음 주는 계속 유엔 쪽에서 네. 이 글로벌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이번 주에 이제 유엔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또 하나 그 평가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인류는 전 세계 곳곳이 1.5도 억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진전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낸다고 하는데 네. 예상으로는 조금 좀 다소 우울한 그러게요. 지금 이거 정말 목표치를 더 높이고 기간도 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기후가 빠르게 변하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코로나 때 그 탄소 배출량이 확 떨어졌잖아요. 줄었으니까. 예. 그럴 때만 해도 어떤 분들은 그 수치를 보고 이랬다 그래요. 정말 그 전까지 기후 변화가 인간 때문이야. 에이 설마 이랬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탄소 배출량 확 떨어진 거 진짜 인간 진짜 때문이었구나. 우리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네, 네. 코로나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고. 하면서 화석연료 또 태우고 이러면서 확 올라가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기후 시민들의 눈과 귀가 11월 말 두바이로 쏠릴 것 같습니다. 11월 말에 두바이에서 예.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IPCC라고 해가지고 유엔 기후 정상회담. 네. 그럼.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정확한 용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거든요. 정부 간 협의체. 예.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브리핑 해드렸지만은 세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네. 한 줄 한 줄씩 다 검토해가지고 나온 아주 그 정확한 보고서. 네. 그거를 세계 정상들한테 한 줄 한 줄 강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의 외울 만큼. 그래서 제발 공부를 좀 하는 거네요. 네, 거기서. 가서 하세요. 네. 이런 내용인데 올해는 11월 30일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두바이 하면은 화석 연료의 메카로 그렇죠. 알려진 여기 곳 아닙니까? 석유로 지금 돈 버는 나라인데. 예.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두바이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사우디 네. 여기가 이제 기후 대응 위해서 태양광 깔고 뭐 나무 심고 이거 엄청 열심히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노윤석 선생님 사우디아라비아에 나무 관련해서 보러 간다고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네. 사우디에 어디 나무를 심어 하는데 제가 그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인데 네. 물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네옴시티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나무 네. 심을 곳을. 어쨌든 그렇구나. 이런 나라까지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두바이 유엔 기후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어떤 주목할 만한 실천이 나올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그런 9월입니다.